뭐가 그렇게 재밌어? 돈 벌고 있어요. 왜요? 재미있어요? 나 체인플렉스에서 돈 벌고 있어요. 우리 다 체인플렉스에 보고 싶은 동영상만 봐도 코인이 쏟아지니까 이제 체인플렉스 하세요. 체인플렉스. 회장님이 라오스에 살게 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뭐 참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사인데 흉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물론 이제 어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궁금해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종종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인터뷰할 때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자고 그랬었는데 사실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과거사지만 참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과 그 동기에 대해서 뭐 좀 간단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원래 뭐 여러 직종의 일을 뭐 조금씩은 해봤지만 메인 내 그 업종이 건설업을 했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마 그 제 흔적이 인천에 가면은 그 깡시장 옆에 그 7층짜리 한성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31살에 지었던 내 사옥이에요. 당시에 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고 또 돈도 많이 투자돼 있던 내 사옥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너무 사회적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그 두려움이나 또 조심성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요리조리 이제 뭐 당시에 뭐 외환 위기라든가 뭐 IMF 이후에 그 또 악재가 한번 겹쳤었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하던 일에 대한 마무리를 내가 다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포기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부도라고 그래야죠. 이제 처리를 하고 제가 설 곳이 없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서 한번 제2의 인상을 도약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미국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가기 위해서 멕시코, 캐나다 뭐 이쪽을 전전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미립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근 국가에서 좀 체류를 했죠. 근데 내 짧은 상식과 여건으로는 도저히 미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돼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어떤 해법이 없어서 사람이나 그 지인들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남아 쪽으로 한번 움직여보자 해서 넘어온 곳이 이제 태국이었어요. 태국에 와서 방콕에서 이제 좀 생활을 하다가 우선 내가 한국에 하던 일을 말끔히 정리하고 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법적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자꾸 이제 그 나를 쫓는 그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좀 괴로운 나날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정상적일 수가 없었고 어떤 초점도 없고 그냥 사는 날까지 사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아무 그 목적 없이 많은 세월을 허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아주 더 문제가 되고 제가 한 걸음도 뛸 수 없을 만큼 이제 앞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내가 들은 바로는 라오스에는
한국하고의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타치를 안 받는 국가로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나마 내가 밥 먹고 잘 수 있는 곳은 라오스 아닌가 해가지고 당시에 내가 목적지를 두 군데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 방콕에서 이제 제2의 그 도피처를 생활한 생각을 했던 곳이 베트남 다낭 쪽이나 라오스의 이 수도 쪽이나 이제 이런 곳이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라오스는 당시에 이제 뭐 나쁜 말로 뭐 범법자들의 아주 뭐 원상 지역이다. 이 나라는 한국고 뭐 범인 인도 조약도 안 돼 있고 뭐 그 나라에 가면 뭐 참 막말로 뭐 어떤 놈이 신원조회 하거나 뭐 조사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체류하기는 편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듣고 찾아온 곳이 라오스였는데 라오스를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방콕에서 좀 살다가 수세에 몰려가지고 지방도시 파타야 쪽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고 낮에는 돌아다니지를 않고 주로 밤에만 이제 움직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별로 나는 체질적으로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못 되는데 이제 술도 먹게 되고 뭐 스트레스 풀 곳이 없다 보면 참 젊은 애들 나가는 어디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도 좀 어떤 뭐 기분 전환도 하고 이제 이런 날들의 어떤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그 와중에 뭐 불상사가 한번 생겼어요. 그 파타야 그 워킹 스트리트 안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그 키 큰 친구들이 그 뭐 한국 사람들 덩치도 죽고 만만해 보니까 뭐 영어가 짧으니까 욕도 잘 못 알아듣는데 좀 상스러운 욕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충돌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덩치는 좋고 힘이 없으니까 뭐 물건을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속된 말로 밤에 난투극이 벌어져가지고 먹던 술병을 던지고 뭐 때리고 하다가 머리 다치는 걸 봤어요. 상대방이 머리에서 이제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아차 싶어가지고 내 신분이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술 먹고 가다 보니까 붙들렸죠. 붙들려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술이 취했으니까 어느 한 구석에다 이렇게 처박아 놓더라고. 퍼뜩 정신은 깼지. 돌파하고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잔한 체하고 있으니까 경계가 좀 소홀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눈을 좀 피해가지고 밖으로 나와보려고 집으로 가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아침이 되니까 근무교대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속된 말로 조서를 받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서를 받는데 신분증이 없잖아요. 물론 집에다 놓고 왔어요. 평상시에 뭐 갖고 다닐 일은 없지. 분실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찰들하고 우리 거주지에 가서 여권을 가지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동행을 했죠. 근데 중간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 페트로카에서 몇 번 문짝 열어보려 했더니 이게 안에서는 안 열리더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실패를 하고 집까지 왔는데 내가 집을 얻을 때 거기가 이제 그 외국인들만 전용으로 사는 거기가 파크빌리지라고 그렇게 생각나는데 거기 외국인들만 사는 고급주택가였어요. 내가 임대를 얻은 집이 담장에서 제일 가까운 집을 얻었어요. 내가 항상 유사시를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권을 가지러 들어간다는데 이 친구들이 순진해가지고 뭐 집 다 이렇게 세멘트 콘크리트 집으로 돼 있으니까 어디 뭐 참 나갈 데가 없는 줄 알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거기 서 있는다고 빨리 가서 갖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권을 가지러 와가지고 2층에서 그 부엌 저 환기통 그 문 조그만 거 있죠. 거기를 빠져나가서 2층에서 그 울타리 건너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뭐 어차피 죽기 살기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도 젊고 뭐 정신력이 원체 무장이 돼 있으니까 그 뛰어내려 가지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하여튼 몇십 킬로를 내가
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알고 나용이라는 캄보디아 국경 쪽 어떤 해안 도시에 내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 돈 뭐 도망 나온 니 10원짜리 하나 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는 놈이 구멍가게 가서 이제 배를 웅크리고 이제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니 이제 빵 쪼가리 몇 개 좀 얻어 먹고 보니까 신발도 없어요. 근데 항상 사람이 죄를 지면은 겁부터 겁이 앞서니까 어떻게 버스도 탈 수 없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생각으로 뭐 임금이라도 하고 어디 가서 하게 되면 걸릴까봐.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내가 태국에서는 살 곳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제 상국으로 평상시에 맘먹었던 이제 캄보디아나 참 저 베트남 다낭이나 라오스 비엔티안이나 이 생각했던 지역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뭐 돈도 없죠. 길도 모르죠. 뭐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파타야에서 이제 일단 북쪽으로 가야 뭐 방콕도 나오고 비엔티안도 나오고 이제 하는 거로 추측을 해가지고 뭐 지도나 이런 거 이제 보고 이제 대강 이제 위치는 이제 알고 이동을 하면서 온 것이 지금으로 말해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저 팍세 쪽 있죠. 팍세 쪽. 거기가 청맥이라고 하더라고. 거기가 이제 보도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비엔티안은 메콩강이 있어가지고 이 보도가 있어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그쪽은 완전히 육로로다가 넘어오는 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선택해서 거의 아마 10일 거의 보름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쉬다 어디 뭐 더우면 숲속에 같이 다 민가에 가서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배 움켜쥐고 배고프다 그러면 걔들 흔히 먹는 그 철밥 덩어리 있잖아요. 이거 지금 누룽지 먹듯이 그냥 집에다 그냥 주근주근 씹어가며 오고 길가다 이 나라 이제 보면 뭐 물고기 같은 거 구워서 파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냥 이제 길 거린 행상 해가면서 이제 얻어 먹고 하여튼 뭐 사람이 즐기더라고. 그래서 그 청맥 국경을 통과해 가지고 그때 이제 수문 소문에 그 남쪽에 한국분 좀 유명하신 분이 살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물론 사전부터 내가 쫓기는 몸이었으니까 항상 유사시에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지도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구상을 늘 하게 되죠.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길 찾아가서 그분 집에 가서 그분이 집을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집을 지려면 이 나라는 정화조를 지하에다 그냥 땅을 파버리고 부럽고 쌓고서 뚜껑만 해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건기철이 되고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땅이 굉장히 딱딱하더라고. 근데 그 현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이제 지하 그 화장실 정화조를 파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꽹이하고 삽으로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 일하는 게 아주 어설프고 능률이 안 나. 그래서 좀 내가 일 좀 해보겠다고 그 김 박사님한테 이제 얘기해서 거길 도와주었죠. 근데 참 뭐 며칠 시달림을 받고 굶긴 했어도 와서 바로 밥도 얻어 먹고 이제 친해지니까 씩씩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집 뭐 얘들 일하는 거 한 4-5배 일을 했어요. 일도 잘하지.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일 하다 왔냐고. 근데 노가다 할 때 눈으로 시키고 보긴 했지. 뭐 그런 거 우리도 한국에서도 정화조 좀씩 파고 정리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맨날 따라다니면 애들 시키고 봤던 거인데 실제 직접적으로 하려니까 참 입에서 단내가 나지. 그래도 뭔가 처음 간 사람이 그 사람도 시키는 사람들 눈에 들어야 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이 정감이 생기니까 실제 씩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아주 곁에 두고 일을 좀 같이 시켜 먹고 했으면 좋겠는가 봐요. 늘 관심을 가지고 아침 되면 한 30분씩 뭐 1시간씩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예 하면서 이제 거기서 아마 한 몇 달 있었죠.
이달 있었는데 이제 목적지가 수도니까 수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 이제 나 비엔티 아니고 수도에 가서 뭐 좀 일 좀 올라고 그러는데 경비 좀 조금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나우스 그때 돈도 기혈되고 차도 기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터미널에 갔는데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좋은 버스가 있었대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속된 말로 버스에 탔는데 백미라도 없는 차 있죠. 심지어 그 차 뒤에 그 큰 유리 그게 없어요. 그 달리면 먼지가 그냥 뭐 뒤가 안 보일 정도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이 버스 지붕에 그 적재를 할 수 있게끔 쇠로다가 이렇게 적재함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마을마다 들려가지고 돼지도 싫고 닭도 싫고 이 차가 한 이틀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가다가 쉬고 또 마을로 들어가서 돼지 싣고 오고 닭 싣고 오고 야, 뭐 하여튼 또 이 차가 웃기는 게 뭐냐면 저녁에 가던 차가 내일 아침 첫 차로 그 마을 입구에서 첫 차로 가기 위해서 또 정박을 해요. 뭐 대여섯 시간 차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이제 한 2, 3일 걸려서 여기 올라왔죠. 와가지고 이제 참 여기저기 이제 뭐 한국 사람들 만나서 그냥 신부는 얘기 않고 이제 좀 몸도 좀 단단하게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깔끔하게 이제 조금 이제 사람을 좀 탈바꿈을 하고서 여기 이제 좀 사업적으로 오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정착지가 생기니까 이제 지인들한테 그 송금하는 방법, 뭐 돈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이제 루트를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경비도 좀 지원받고 뭐 이렇게 제가 사실 금전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내 생활하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돌아다니고 어디 뭐 거래할 수 있는 뭐 그 은행이나 이런 게 하나 없다는 주머니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장사하는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럼 한국에다 연락해가지고 자기 통장에다 돈을 넣으면 그 돈만큼 이 나라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라 해서 조금씩 바꿔 쓰고 뭐 이렇게 시작이 됐죠. 한두 달 지나면서 생활이 이제 정상화 되니까 쓸만한 경비도 이제 확보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알고 보면 여기 저 아이텍 인근 지역 도로가에 2층 집을 임대로 뒀어요. 그때 그 집이 800불인가? 그 집 임대를 얻어가지고 거기 좀 살다가 노출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저 있잖아요. 지금 폰탄. 그 뒷골목에 그 미국 대사관저로 쓰던 제일 뒷동. 그때 당시에 1,500불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로 집을 바꿨죠. 그러고 이제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차도 렌트하고 뭐 일할 수 있는 사람 통역도 좀 붙이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한두 가지 하다가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되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 제가 이 나라에서 최초로 그 가스 자동차 수입 판매 개조 검사까지 하는 풀 코스 아주 라이센스를 내가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나라 정부로부터. 그거 해놓고도 써먹지도 못하고 또 국경에 가면 그 국립공원 있죠. 네. 그것도 제가 임대 얻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안에 내부 정리해가면서 요금도 받아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공원을 임대 얻은 목적은 이 나라에 조금 이제 알만한 사람이 그걸 얻으면은 그 안에다가 호텔하고 카지노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순진하니까 그 말 믿고 그걸 이제 돈을 질러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일단 돌파구를 찾았으니까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지원 요청을 해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사업을 시도하려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한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뭐 참 남이 그 공원 청소 내가 깔끔하게 해줬죠. 거기 다 썩은 건물들 다 긁어내고 처리하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 뜻대로 그것도 안 돼. 허가도 안 나고 되지도 않고 또 그때 뭐 도망자 입장이 되던 게 사건이 확대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아주 요주 인물로다가 뭐 인터폴의 수배가 됐으니까 사실 시간이 가면서 누적되니까 일이 그렇게 커지더라고. 이게 한 발자국 어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내 겁에 내가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밤 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 수십 번 했었지.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지수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아주 끝내버릴까. 별 생각을 다 참 하루 저녁이면 실제 만감이 교체하죠. 뭐 참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것도 사람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여기 와서 또 내가 자신은 그랬지만은 나를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 인덕이 있어서 그런지 또 내 나름대로 누구를 만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나를 협조해주고 도와줘서 참 뭔가를 내가 해고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내 마음속에 이제 근데 신분만 좀 내가 자신 있었으면은 굉장히 당차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더 나한테는 좋았어요. 세상이 다 어리숙하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자신감은 있는데 이 어떤 신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막판에 가서는 어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터에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인감에 걸리게 돼요. 인감에 걸려서 물론 그때만 해도 뭐 도망가려고 맘먹으면 용돈 몇 번 주면 그냥 뭐 날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내 스스로가 지쳐가지고 한국을 가서 이거 밀린 숙제물을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면회 오고 찾아와서 가라고 그래도 내가 그냥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 이제 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 이 나라에서 어떤 범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정석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한국을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계속 딜레이 시키고 지인들한테 여기 이 나라에 뭐 사업한다고 좀 떠들어대다 보니까 내 편이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좀 인맥이 좀 형성되고 높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좀 도와달라 여기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 나를 이 나라에 좀 있게 해줘라 해가지고 내가 한 7개월 정도 여기서 아무 내용도 없는 시간을 버리게 된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끝내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하여튼 법적인 문제나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 나라에서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장을 임대 계약을 해놓았었어요. 그 당시에 미리 하고 예, 하고 나가 내가 한국에 이제 붙들려서 가게 되겠는데 그때 나한테는 그 농장을 얻게 된 두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평생 여기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운동생활 형식으로 농사를 짓고 사고 이제 평생 내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 또 한 가지는 또 야망이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참 공개 못할 얘기지만은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조금만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속세 좀 특수부대 같은데 전역한 양반들 있죠. 네. 근로자로 인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만 취업자로다가 농장에 불러들여서 단체 행동을 하고 싶었어요. 거기까지만. 여기 방송이니까.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하면서 네. 하여튼 일반인들이 생각 못할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해가면서 거기서 꿈을 키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과 뜻대로 다 뭐 될 수도 없고 그건 이제 한마디로 공상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렸을 때 얼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아유 다 털어버리자 가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냥 내 나라 내 땅에 가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죄가를 치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에 가서 이제 한 3년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서부터 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한국에서 수감이 돼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사람이 깨끗해지니까 과연 나우스를 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미련도 별로 없었는데 또 한국에 있어 본들 사람이 죄가를 치렀다고 해서 마음의 빚을 다 정리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휴 옛날에 나하고 뭐 부딪혔던 사람들 연관 있던 사람들 만나고 살면 내가 기죽어서 뭘 어떻게 하고 살겠나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정착을 해야지 이제 뭐 이런 이제 생각하에 궁금도 하고 이제 지난 3년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또 해서 이제 나우스를 들어오게 됐어요. 나우스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옛날 발자취를 찾아서 이제 더듬더듬 하나하나 이제 진도가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내가 임대 얻어는 농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내 땅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늘이 안 보이는 장거리였어요. 한국 사람이 나우스에 오면은 꼭 한 번은 다녀가고 싶은 곳, 다녀가야 하는 곳.